일반인, 직장인들의 공통 고민, 복부 비만, 체중 감량, 식단, 다이어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패션 근육의 전제 조건, 다이어트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패션 근육은 근질, 즉 데피니션이 중요한데요. 데피니션을 얻기 위해서는 체질 확률이 낮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다이어트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적게 먹거나 간헐적 단식 등의 방법으로는 꾸준히 지속하기가 힘들어져 보상을 느끼기 어려워 중도 포기한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즉,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해야 하고 나에게 맞춤형이어야 하며 지표를 알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비유를 하자면 시즈탱크, 벌처의 공격 유형이 폭발형인지 진동형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이고, 적의 유닛이 무엇인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상대가 공격하는지, 효율적으로 방어, 공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이기기 쉽고, 지더라도 졌지만 잘 싸웠다가 됩니다. 그간 하셨던 다이어트가 막연한 방법과 해도 실패의 연속이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보상이 확실히 오게끔 다이어트를 전략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다이어트 전략은 체지방의 전환, 분해의 메커니즘과 우리 몸의 필요 열량인 대사량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전에 적용한다면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열량의 컨트롤, 트러블 슈팅 등으로 의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보상을 얻는 다이어트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지방 흡수 메커니즘과 지방 전환 유예 시간, 대사량 이론과 맞춤형 칼로리 계산법을 알아보고요. 체지방 분해 원리 및 운동으로 지방 분해 효소를 촉진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영양소인 탄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식후 10분에서 3시간 사이 포도당으로 100% 전환, 단백질은 1g당 4kcal, 식후 10분에서 6시간 사이 포도당으로 55% 전환, 지방은 1g당 9kcal, 식후 10분에서 8시간 사이 포도당으로 10% 전환됩니다. 위 전환된 포도당은 혈액 속에서 신체 활동을 통해 일부 사용되고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며 이 경우 글리코겐은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바로 지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환하는 데 걸리는 유예 시간이 존재합니다. 연구 문헌에 따르면 위 메커니즘은 포도당 전환 후 8시간 이후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즉, 식사 후 8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잉여 글리코겐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됩니다. 그렇다면 전날에 폭식을 하였더라도 지방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활동 대사량으로 글리코겐을 소모하여 버린다면 지방 전환 없이 어제와 같은 오늘의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단지별로 포도당 전환율과 시간이 각각 다르니 단순당과 같은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구성을 하신다면 운동 등의 활동으로 잉여 글리코겐을 소모할 시간적 여유가 더 많아져 체중 관리에 용이합니다. 저녁에 노탄수를 하라는 이유도 저녁 후 수면 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8시간은 활동 대사가 없는 상태이기에 잉여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전환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대사량이란 우리 몸이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대사량은 기초대사량, 소화대사량, 활동대사량의 합계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인바디가 있으면 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없다면 자신의 체중에 곱하기 25에서 30을 해주면 일반 직장인 기준 표준 칼로리가 됩니다. 여기서 나온 대사량이 1800kcal로 가정을 해보면요. 하루 식사량이 1800kcal보다 적게 먹을 경우에는 부족한 에너지를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여 사용하여 체중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표하는 몸무게에서 위식을 동일하게 적용해주고 현재 1일 대사량 빼기 목표 1일 대사량을 해서 나온 값만큼 적게 드신다면 원하시는 몸무게까지 감량이 됩니다. 사람마다 음식에 따른 체질과 알러지 반응들이 달라서 어떤 음식이 베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식품들의 뒷면에는 영양 정보표가 나와 있어 당, 단백질, 지방 함량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가공식품이나 바나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좋은 어플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Fat Secret이라는 어플이고요. 여기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어플을 활용하게 되면 내가 먹는 총 칼로리, 나의 대사량, 목표 대사량의 차이값이 나오게 되고 어떤 거를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으로 몇 칼로리를 태울 시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회식이나 모임과 같은 돌발 시에도 먹은 열량의 총량을 추정하고
운동이나 식단의 방법으로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가 위 어플을 사용하면서 찾게 된 모든 식단의 공통점은 지방은 우리 몸이 나중에 쓰려고 모아둔 에너지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은 미래의 안전을 위해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저장된 에너지를 쓰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자극이 필요한데요. 바로 교감신경의 자극입니다. 즉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호르몬의 작용으로 몸에서는 지방분해 효소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동일 강도의 운동을 반복하는 것은 자극의 강도가 일정하여 여러 가지 강도의 운동을 섞어주는 것이 교감신경을 더 자극하게 되고 더 많은 지방분해 효소를 배출하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인터벌 유산소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배운 6km 걷기, 9km 뛰기의 유산소 루틴은 바로 자극의 강도를 인위적으로 바꾸어 지방분해 효소를 효율적으로 올리는 데 있습니다. 8육 걷기 또한 큰 보폭을 유지함에 따라 하체 근육의 사용으로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 점진적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스탠밀, 일명 천국의 계단입니다. 10분에 무려 100kcal가 타버리는 마법의 유산소 운동기구로 가해지는 부하가 나의 체중 정도로 트레드밀 대비해 무릎에 무리가 적고요. 대둔근이랑 햄스트링 쪽 근육까지 사용하여 효과가 좋기로 소문난 녀석입니다. 적은 시간에 최적의 칼로리 소모를 원하시면 스탠밀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